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삼각함수 활용 개념과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활용, 보기만 해도 도형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도형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풀기 낯설거나 아니면 뒤로 밀어두는 경향이 조금 있는 파트죠. 근데 어느 상황에 어떤 법칙을 쓰냐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이 문제들은 효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함수 활용에 처음 들어가면 잘 나오는 게 사인 법칙을 처음으로 나오죠. 사인 법칙이요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얘 뭔진 잘 모르지만 사인 A의 A, 사인 B의 B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분수꼴로 나오면서 걔네가 심지어 서로 같습니다 라는 관계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게 뭘로 같냐라고 하면 2배의 R이라던데요 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같이 봅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은 그것의 스몰 소문자로 작성하기로 했었어요. 마주보고 있는 변은 스몰로 표시, 마주보고 있는 변은 스몰로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살펴봤을 때 사인 A의 A요. 얘랑 얘 보이세요? 그래서 사인을 쓰는 첫 번째 관계식은요. 바로 마주보고 있을 때 씁니다. 뭐가? 마주보는 변과 각이 나왔을 때는 사인을 써주는 게 좋아요.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 나오면 사인 쓰자.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다시피 원이 나왔죠. 제가 두 번째 그려놓은 그림, 얘 코사인 할 때 쓸 건데요.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얘는 원이 없고 얘는 원이 있죠. 어떤 원이에요? 삼각형 바깥쪽으로 접하고 있는 원이요. 우리는 그것을 외접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외접원이 나오면 우리 사인을 쓰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언제 쓰냐? 그럼 정리해보면 사인 법칙은 사인 각도분을 마주보고 있는 변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로서 일정한 건데 그걸 쓰는 상황은 두 가지더라. 방금 말했던 마주보고 있는 변과가 또는 외접원이 등장할 때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 편하겠죠? 자, 그러고 두 번째 잘 나온 애가 코사인 법칙이죠. 자, 코사인 법칙은 많이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외우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각도에 관한 거, 코사인 A요 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 편은 A와 관계없는 애들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하는 변이에요. 왜 이웃하는 변이에요? 아까 했던 거. 마주보고 있는 변은 소문자로 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변은 소문자로 소문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봤더니 각 A에 대해서 양옆에 이웃하는 변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웃하는 변들 먼저 나오고요. 분자도 똑같아요. 이웃하는 변, 그리고 빼기 마주보고 있는 변을 마지막으로 빼주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게 아니면 저는 변으로 외웠어요 하시는 분들 A제곱이요 라고 하게 되면 걔는요. 마주보고만 있는 변은 마지막에 항상 아까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이웃하는 변 그리고 빼기 2배의 이웃하는 변 마지막에 마주보고 있는 변 이렇게 각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긴 애구나 라는 거는 다 외워뒀을 거예요. 그러면 사인은 아까 저 두 가지 상황에서 쓴다고 했었는데 코사인은 어느 상황에서 쓰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공식에 다 힌트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엄청 쉬운 거예요. 저 밑에 변부터 갈게요. 변부터 보시면 변 두 개 BC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요. 또는 이렇게 외워도 돼요. BC에 끼인 각이요.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럼 끼인 각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외워요? 변 두 개 각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을 첫 번째 힌트로 써달라라는 거예요. 코사인 되게 강력한 힌트예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변두개 각 하나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 말고는요. 그러면 각으로 표시한 걸 봅시다. 코사인 AO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BCA,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오네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전부 알 때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인 법칙은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이었으면 코사인 법칙은 변두개 각 하나 또는 세 변의 길이를 전부 알 때요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봤더니 근데 얘도 A, B, C 세 개 변이고요. 얘도 세 개 변인데 두 개의 각 같이 혼용돼서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자, 그 경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살짝 변형할 건데요. 변형한 거 여기 옆쪽 편에다가 내려서 쓸게요. 자, A라는 애는 오른쪽을 같이 연결해요. A는 2R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A는 2R 곱하기 사인 A요. 같은 방식으로 B는 2R 곱하기 사인 B요. B는 2R 곱하기 사인 B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C라는 길이도 2R 곱하기 사인 C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를 뜯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A 대 B 대 C요 라고 하면 A 대 B 대 C요 라고 하면 중학교 때 거 같은 거 약분 하게 돼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세 변의 비율을 알게 되면 걔가 사인 값과 일치하네요. 근데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봤더니 비요, 우리 B의 다른 표현은 분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 변의 비율을 알아. 예를 들어서 A 대 B 대 C가 그냥 임의로 쓸게요. A-K, B-K, C-K요 라고 잡게 되면 이렇게 잡았어. 이거 여기 그대로 다시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B-K의 제곱, K제곱 약분, C-K의 제곱, K제곱 약분, A-K의 제곱, K제곱 약분, 마찬가지 B-C-의 K 두 개 제곱 약분하면 원래 모양이랑 똑같네. 그래서 세 개의 비율을 알게 되면 얘랑도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세 변의 길이 B가 나오게 되면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예요. 세 변의 길이 B가 나오면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을 쓸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니면 두 개 다 조건에 넣고 다른 조건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까지 가는 문제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약술형 논술에서는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차례 돌아가고 있는 문제들은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 추세로 점점 논술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대비는 해야겠죠. 이제 기본 예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이 파트는 아무래도 도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도형이 살짝 뚫려 있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빠르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억을 하고 계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의 성질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요? 라고 하시면 방금 전에 들었던 사인 법칙 자체가 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원의 성질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볼게요. 중심이 O인 원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리고 원 위에 점을 하나 찝을게요. 여기가 A, 또 다른 점 B요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개념,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겁나 많아요. 원주각이요. 원주각은 말 그대로 둘레 위에 또 다른 점을 하나 찝어서 걔랑 호 AB를 연결시켜 주었을 때 생기는 각도가 하나 있죠. 걔를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원위의 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원위의 점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잡게 되면 이쪽 편으로 생길 건데 그럼 두 개의 각은 서로 같아요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괜찮아요? 이거 중학교 거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같은 호, A, B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엄청 많아요. 자, 그러고 나면은 꼭 그 다음 거 써야 되지. 원주 위의 점이 아니고 걔를 뚱 중심으로 옮겨서 봐야지 라고 하면 걔는 원주각의 2배가 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고 가셨어야 하는 부분. 뭐요? 중심으로 연결한 각, 중심각이요 라고 하는 애는 2배의 원주각이랑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2배의 원주각이랑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고 나면은 원에서 또 잘 나오는 성질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있죠. 어떤 게 있어요? A, B 말고 저 그 위에 또 다른 점 C와 또 다른 점 D요라고 해서요. 사각형을 하나 완성할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도 돼? 지금 원 안에 사각형이 접하고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요 라고 보통 부르죠. 이게 뭔데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생기는 순간 마주보고 있는 각. 다시 한번 마주보고 있는 각은 합하면 180도 나와야 돼요. 그 얘기 좀 쓸게요. 마주보고 있는 각을 대각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대각의 합은 몇이다? 180도예요. 되셨죠? 우리 이제 호도법 배웠으니까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원에 대한 성질이요. 지금 그림에서 저 연장할게요. BD 위에 O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요. 얘를 뭐라 그래? 중심을 통과하는 현이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름이요 라고 부르죠.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예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뭐 쓴 거예요? 요거 쓴 거예요. 왜요? 지름은 평각, 평평하죠? 180도예요. 180도는 2배의 원주각이었어. 그럼 원주각은 90도가 맞잖아.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한 거 지름에 대한 원주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잘 나와요. 요 정도 정리하면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연결해서 잘 나오는 것을 정리해 볼게요. 그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요 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중학교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을 놓고 나서 여기서 뭘 했었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자체는 두 개의 변이 같아요 라는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A, B, A, C 같은 걸로 그렸는데 우리는 같은 변이 만난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꼭지점으로부터 밑에 있는 변,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턱 내리면 수선의 발이니까 90도예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 이거 뭐야? 그치? 얘가 반띵돼요 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쓸게요. 꼭지점으로부터 밑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 A로부터 밑변로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하자. 자, 이렇게 잡고 나면은 뭐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1번 너무 당연한 거 수선의 발이었기 때문에 AH라는 애랑 BCO라고 하는 애는 수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질 그럼으로써 두 개의 길이도 같다고 했었죠. 따라서 BH라는 애랑 CH라는 애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왜 잘 나와요? 자, 원 때문이라고 했죠. 원을 한번 봅시다. 아까 했던 요 노란색 삼각형 제가 다시 한번 진하게 그릴게요. 그럼 얘는 여기가 반지름으로서 같죠. 그럼 반지름이 두 개 변이 같아요. 그럼 우리 뭐 하자고?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 내려서 힌트 얻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중학교 도형에서 잘 나오는 요 두 가지 성질, 크게는 두 가지지만 세부적으로 좀 있죠. 얘네들을 기억을 잘 하고 계시면 오늘 수업이 좀 많이 쉬워집니다. 되셨죠? 이제 우리 기본 예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기본 예제 같이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먼저 원이 하나 주어졌고요. 원 안에 3개의 점을 찍어줬어요. A, B, C. 그래 놓고 A, B의 길이 80, A, C의 길이 100, 그리고 사이에 각도 60도예요 라고 준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던 사인, 코사인 언제 써야 되나 이걸 먼저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대놓고 변 2개의 낀각 줬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변 2개 그리고 각 하나가 나오게 되면 걔는 무조건 코사인을 쓰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조건을 찾아줘야 돼요. 되셨죠? 그래놓고 이제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랬는데 이때 이 호수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제 원의 넓이로 제가 바꿔서 써놨는데 이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은 왜 저번에 반지름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왜 저번에 반지름을 찾아요? 이거 뭐예요? 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사인 법칙이라는 건 언제 써요? 라고 아까 했었냐면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60도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60도와 마주보고 있는 변 BC를 구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문제 순서는 이래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 BC를 찾아줍니다. 그럼 변 BC와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답이 나오게. 그러면 이 순서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변 2개 각 하나를 이용해서 얘네를 이용해서 BC의 제곱부터 찾아봅시다. 한 변의 제곱은 아까 어떻게 했었어? 코사인은 나머지 2변의 제곱부터 나와요. 100의 제곱 80의 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필요 없는 애들 나오시면 돼요. 필요 없는 애들 80, 100. 그러고 마지막에 마주보고 있는 변가가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넣어줘야겠네요. 되셨죠? 자,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어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서 나머지 쭉 계산해 주시면 BC 제곱이 엄청 큰 숫자가 나와요. 8400이요 라고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길이니까 얘가 양수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루트 씌워주시면은 BC의 길이가 20루트 21이에요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BC 찾았어요. 2번째 단계로 넘어갔네요.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 사인 법칙 쓰기로 했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러므로 사인 법칙에 의해 자, 그대로 계산 어떻게 사인 60도 분의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BC요 20루트 21이요 이렇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인데요. 따라서 2분의 루트 3을 쏙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은 얘가 40 루트 7이요 라고 나옵니다. 근데 걔가 뭐였어? 사인 법칙의 끝자락에 사인 A분의 A는 2R과 같아요 라고 나왔던 거 보이시죠? 따라서 R은 20루트 7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마무리만 하면 된다. 우리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이요. 제곱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2800 파이요 라고 나오겠네요. 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약술형 논술이라는 시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학교 디테일을 하나씩 넣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저의 흐름대로 쭉 내려오는 요렇게 문제를 푸는 전 과정을 전부 서술하세요 라는 학교는 가천대, 서경대, 삼육대 같은 곳들이 요 전체 풀이를 다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풀이 그대로 적으면 만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조금씩 약술형 논술이 늘어나면서 이거와 다른 형태의 답안들이 나와요. 첫 번째 상명대, 두 번째 을지대, 그리고 요즘 최근 추가된 국민대까지는
단답형이 기본 원칙이에요. 풀이 과정에 대한 점수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와요? 큰 1번에 대해서 소문한 걸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문항이 요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문제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상황에 대해서 1번 BC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서상 BC를 먼저 구했어야 됐겠죠. 그러고 나서 2번 반지름을 구해주세요. 3번 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해서 10점 만점에 3점, 4점, 4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3점, 3점, 4점. 그래서 10점 만점에 과정은 필요 없지만 과정에서 찾아야 됐던 단서들이 소문항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기본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예제 2번을 봤더니 어머 내접하는 원이요? 우리 사인 법칙은 외접하는 원이었어요. 얘는 내접이기 때문에 사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내접하는 거 언제 배웠더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이건 많이들 알고 계셔서 아까 정리를 안 해드렸어요. 뭐였냐면 접점, 접점, 접점이라고 잡으면 원 밖의 점으로부터 접점까지, 원 밖의 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아요. 얘네 두 개 서로 같아요. 뭐라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접점, 접점이니까 원 밖의 점과 서로의 거리는 여기 2네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어야 돼. 괜찮아요. 자, 여기 2래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BC의 길이는 5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가 3이구나. 다시 한번 원 밖의 점으로부터 접점까지, 원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AB의 길이는 7이라 그랬는데 그럼 3, 4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4래. 그럼 여기 도 4겠네. 맞는지 확인해보자. 4 더하기 2 해야지 AC가 나오는데 AC 여기 딱 맞네요. 모든 변의 길이 다 찾았어요. 여기까지 찾고 나면 방금 말했지 내가. 모든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 쓰자라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길이 B가 아니잖아. 길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문제에서 이 빨간색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주세요가 문제였거든요. 따라서 나는 각을 하나 찾아야 돼. 그래서 기억해야 돼. 도형은 절대 쪼개진 각을 건들면 안 돼. 여기 각 쪼개졌잖아. 여기 선택하면 안 돼. 그럼 얘 안 되고 큰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 중에서 겹치는 각이 여기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되셨죠?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쓰긴 쓸 건데 뭐에 대해서? 코사인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강력하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하고 나면은 삼각형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봤더니 삼각형 ABP요라고 하는 애가 AB 7 이렇게 쓸게. 얘 둘레 정확하게 쓸게요. ABP의 둘레요 라고 하는 애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7 더하기 4 더하기 뭐 하면 돼? BPO 하면 되겠네요. BPO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뭐 찾으면 돼? 코사인 써서 코사인 A 찾고 걔를 이용해서 BP 찾으면 문제 끝나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순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 하면 돼? 코사인 A요 라고 하는 애가요. 그대로 넣을게요. 2배의 큰 삼각형부터 가자. 큰 삼각형 A와 이웃하는 변이요 7이요. 이웃하는 변이요 6이요. 에다가 이웃하는 변의 제곱, 이웃하는 변의 제곱, 마주보고 있는 변의 제곱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놈이 다시 한번 가자. 작은 삼각형, 빨간 삼각형에 대해서 보시면 2배의 이웃하는 변, 4가 이웃하는 변이야. 그치? 이웃하는 변, 이웃하는 변, 이웃하는 변, 마주보고 있는 변이요. 빼기 BP의 제곱이요 라고 쓰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코사인 계산해 보세요. 요걸 쭉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7분의 5요 라고 예쁘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7분의 5가 얘랑 같아요 라고 나와야겠죠? 조금만 밑에다 쓸게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 77 약분, 5 곱하기 2 곱하기 4가 오른쪽과 같아요 라고 하시면 BP의 제곱이 톡 튀어나옵니다. BP 제곱은 25예요 라고 예쁘장하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BPO라고 하는 애가 5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뭐 하면 돼? 아까 했잖아. BP 찾아서 더하기를 했잖아. 7 더하기 4 더하기 5요 16이 답이겠네요. 둘레의 길이 1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 자, 아까도 말했듯이 단답 서술인 경우엔 저처럼 다 쓰셨어야 해요. 그러면 단답 서술에서도 채점 기준이 있을 거죠. 그 채점 기준이 아까 말했던 단답형 학교랑 거의 일치합니다. 이 문제는 코사인 A 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힌트로 나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잖아. 그치? 핵심 단계가 첫 번째 부분 점수로 나가요. 코사인 A는 7분의 5예요 라고 나오겠죠. 또는 소문항 답이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BP 제곱을 찾는 게 두 번째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둘레의 길이 찾아주세요. 이렇게 소문항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우리 기출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대표적인 사인, 코사인 쓰는 거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 무난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4년도 삼육대학교 기출문제예요. 자, 문제는 보셨을 거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줬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내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뭐부터 기억해야 되는지. 자, 그 상황에서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A, B, C, D가 원 위에 있는데 지름 A, B를 통과해요. 지름 A, B를 통과해요. 중심 써줘야 돼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AB의 길이는 5이고요. CAB의 이등분선, 이등분선 하나 났네요. 그리고 점 D와 만나고 BD의 길이가 3이에요 라고 주었어요. 자, 기억해야 될 거 뭐 있었을까? 아까 원주각은 되게 여러 개예요 라고 했지만 그걸 역발상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같은 호의 길이를 갖겠죠. 너무 당연하죠? 두 개의 각이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호, 첫 번째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 대한 호는 CD예요. 그쵸? 그럼 같은 호에 대한 현 CD도 있겠죠? 다시 한번 밑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 같은 각이에요. 걔에 대한 호는 BD와 관련된 현 BDO라고 하는 애는 뭐야 그러면? 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BD가 3이에요. CD도 3이에요 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하나 찾았어야 돼. CD는 3이에요. 중학교 거.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이제 하나씩 찾자. 자, 순서대로 써볼게요. 뭐 했냐면 먼저 CD 찾은 거 이렇게 쓸게요. 원주각이 같다. 원주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아요. 이거 쓴 거죠. 그리고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름, 아까 했죠? 중학교 때 했던 거. 지름에 대한 원주각,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180도는 원주각의 2배예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180도 중심에 대한 각은 90도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거 썼어야 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요. 걔는 90도가 확실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림에다 표시도 했고 썼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를 해달라고 했냐면 AC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미안해요. AC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AC의 길이를 찾아달래. AC 어딨지? 하고 이렇게 쓱 한번 볼게요. 그래서 ACO 그랬더니 AC가 있는 곳이 여기네,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 찾아달라는 거네. 자, 그래서 이걸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럼 우리 지금 눈치챘잖아. 힌트가 있는 게 이 두 개의 각이 하나 여기 있어요. 변두개 각 하나에 대한 힌트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쓰기로 했었죠. 근데 코사인 법칙을 어디서 써야 돼요? 지금 삼각형 ACD에 대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일단 찾았어. 1번. 원주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
아, BD랑 CD가 서로 같아요, 3으로써요 라고 찾았어요. 저 그 그림에도 표시할게요. 여기 3이에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 의해서 A, B의 길이, 지름의 길이는 5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5예요 라는 것도 찾았어요. 그러면 2번 뭐라고 했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얘기 쓸게요. A, B 5고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 다시 말해서 각 A, D, B는 90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되셨죠? 그러면 보이세요? 지금 저 B급 한 번만 칠게요. 여기 있는 요 B급.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 3대 4대 5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AD의 길이는 4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자, 혹시 몰라서 저는 풀이상 여기 옆에다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3대 4대 5요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생긴 애고요. 우리 이쪽 부분이 B, D고요. 여기가 A예요. 되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각이 5랑 4로 이루어진다니까 5랑 4요 여기다. 되셨어요? 그럼 저 이 동그라미가 없어 보이니까 얘를 세타요 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세타요 라고 잡는 순간 우리 찾을 수 있어. 코사인 세타라는 애는요.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밑변이요. 5분의 4구나 라는 것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AD는 4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저 지금 삼각형 ABD 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삼각형 이제 마지막 5장 1번, 2번 다 써서 3번으로 가야 돼. 삼각형 ACD에서 여기서 이제 놓으라면 그래서 ACD 띄워올게요. ACD 헷갈리니까. 그래서 밑에 쪽으로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색깔도 맞출게요. 이쪽 부분 제가 아까 보라색으로 빗끝인 데가 A랑 C였어요. 반대로 썼다. 여기가 C, 여기가 A. 그리고 우리 A랑 D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랑 D로 연결되어 있는데 CD의 길이가 아까 찾은 거 3이요 라고 준 거예요. 되셨죠? 그럼 동그라미 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타로 지정한 각은 CAD였으니까 CADO라고 했어요. 각이 여기 있네요. 여기가 세타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찾은 거 AD의 길이는 4요. AD의 길이는 4요. 변두개 각 하나. 그러면 우리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되셨죠? 그래서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 마무리할게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는 어떻게? 2배의 이웃하는 몇? 세타 기준으로 이웃이에요. 이웃이에요. 이웃한 거의 제곱,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제곱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자, 풀어주시면은 AC의 길이가 톡 튀어나옵니다. AC의 길이 5분의 7이요. 이렇게. 정확하게는 풀어보시면 AC라는 애를 X로 자꾸 푸시면 돼요. 푸시면은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5X 빼기 7 하나, X 빼기 5요 하는 애가 0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5분의 7 또는 5요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그림상 지름보다 AC가 훨씬 짧아요. 얘가 지름의 길이니까 얘는 안 되고 여기서 답이 나와야겠죠. 되셨죠? 그래서 5분의 7입니다. 자, 얘를 삼육대학교에서 어떻게 부분 점수를 매겼냐. 우리 기출문제니까 진짜 딱 나오는지 볼게요. 첫 번째 채점 기준 AD는 2점으로 잡아갔어요. AD예요. 얘가 첫 번째 채점 기준이죠. 점수로가 나갔어요. 2점. 엄청 짠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니까 중학교 거잖아. 됐죠? 그리고 눈치채기 어려웠던 거, 원주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아요 라는 거는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얘는 배점이 조금 더 있을 줄 알았으나 중학교 거라 2점. 똑같이 2점. 자, 그러고 나면 코사인 법칙 쓴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 쭉 써서 AC까지 구한 것이
번 해서 6점이요. 들어갔어요. 자, 6점에서 디테일 점수에서요. 요 부분이 점수가 들어갔습니다. AC의 길이가 5 또는 5분의 7인데 지름보다 짧음으로 5분의 7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갔어야 돼요. 아니면 1점 부분 점수 감점이 있었습니다. 되셨을까요? 문제 푸는 흐름은 똑같아요. 똑같으나 부분 점수가 어떤 포인트에서 나오는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초반 점수는 중학교 거 개념에서 작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써야 되는 사인, 코사인에서 큰 점수별로 나가는구나.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되셨죠? 자, 두 번째 기출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서경대 모의 변형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BC에 대해서 힌트를 이렇게 줬어요. 첫 번째,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1이더라. 라는 거 하나와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AB예요. 라고 하면서 그림이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할 게 많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각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찌됐든 마무리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는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예각삼각형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할까 해요.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 ABC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라고 하면은 ABC라는 것 자체가 모든 각이 예각이에요. 우리 사인, 코사인 생각해보면 사인에 이렇게 편의상 쓸게요. 예각이 들어가면 그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라는 거 기억나시죠? 되셨죠? 따라서 사인은 어떤 각이 들어가도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변형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코사인 대신에 사인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중요하게 배웠던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했던 거 있죠? 요걸 변형해서 넣어서 첫 번째 힌트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 힌트를 통해서 대충 어떤 삼각형이구나 라는 건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삼각형을 토대로 2번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걸 적용할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예각삼각형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세 내각의 합, 다시 말해서 각 A, 각 B, 각 C를 다 더해봤자 180도밖에 안 되고요. 90도보단 작아요 라는 걸 이용하고 마무리로 사인 법칙 이용하셔서 답 찾을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자, 가봅시다. 먼저 얘를 이용할 거면 다시 말해서 코사인 제곱 A는 1 사인 제곱 A요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거 그대로 쓸게요.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요 라는 애 대신에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 A요 사인 제곱 B요 한 게 1이요 이렇게 1 사라지고 넘어가시면 사인 A랑 사인 B랑 같아요. 근데 예각이기 때문에 두 개가 원래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죠. 근데 얘가 둘 다 양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애가 떨어져야 돼요. 사인 값이 같고 예각 내예요. A랑 B는 같은 각이에요. 우리 두 밑각이 같아요. 이거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죠. 따라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릴게요. 해서 A랑 B의 각이 같으면서 이등변이고 C요라고 하는 삼각형이 완족이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아까 했던 두 번째 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AB랑 같아요. AB랑 같아요. 여기가 외접원의 반지름이요. R이랑 같아요. 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R 나오고 마지막에 사인을 쓸 거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이 필요해요. 여기 각이 주인공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얘를 세타요라고 잡을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세 개의 각을 다 더한 게 파이요. 근데 C가 세타요. 그리고 두 놈은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두 배의 각 A는요. 파이에다 C 넘어갈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요. 따라서 각 AO라고 하는 애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요 그대로 쓸게요.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이거인데요. 아까 이렇게 그림까지 만족했으니 사인 법칙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 이런 식을 써도 돼요. 사인 세타분의 예분의 마주보고 있는 편이 두 배의 반지름이요. 이렇게 RR 날려주시면 드디어 사인 세타 값이 톡 튀어나오네요. 사인 세타요 라고 하는 애가요 2분의 1이에요 라고 나와요. 예각이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죠. 세타라는 애는 6분의 파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각이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래요. 6분의 파이래요. 따라서 A랑 B는 12분의 5파이요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따라서 각 A랑 각 B는 같은데요. 걔가 결론적으로 12분의 5파이가 나오군요. 이렇게. 얘를 부분 점수대로 쪼개보시면은 먼저 찾았어야 됐던 조건은 요걸 찾았어야 됐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부분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점이 나가요. 요거 아니면 문제를 아예 못 풀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조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부분 점수는 사인 값을 찾을 수 있었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부분 점수. 그래서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세타 값이 원래는 6분의 8이랑 6분의 5파이죠. 근데 6분의 파이로 정확히 하나로 추려내는 거이죠.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죠? 자, 서경대 스타일은 각각 채점 기준이 있지만 전체 풀풀이, 제가 쓴 풀이를 그대로 썼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상명대 그리고 국민대 같은 단답형 학교들은 각각 물음에 대해서 얘는 얘랑 같아요. 끝. 2번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에요. 끝. 3번 세타 값은 6분의 파이에요. 끝. 이렇게 답만 적어서 내도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가천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작년에 나왔던 가천대 문제인데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천대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전 단원과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지금 문제도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고 그 다음 과정을 서술할 수 있어야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먼저 시작은 이전 단원 또는 연계 단원의 다른 곳이 뭐가 있는지 기억을 좀 되살리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자, 우리가 사인이라는 삼각함수 단원에서 했던 첫 번째 개념이 뭐였냐면요. 바로 주기를 찾아주세요. 이런 애들 배웠었어요. 변형주기 어떻게 찾았어요? 라고 하면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인 건 알고 계실 거고 그 앞에 x 앞에 있는 게 영향을 주는데 걔 각 빠르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역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변형주기 2n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거인 거를 찾았어요. 얘가 뭔데? 얘는 fx의 주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표현을 봤더니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라고 하면 기억 안 나시겠지만 1학년 때 함수 단원에서 이런 표현을 배웠었어요. 어떻게요? 두 개의 차이만큼 얘가 몇 번을 반복했냐의 뜻이었어요. 우리 한 바퀴 도는데 2n인데요.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얘가 몇 번 반복됐나요? 몇 번이기 때문에 m은 자연수예요.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얘를 만족하면서 이거를 되느네요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n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약분해 볼게요. 하면은 15의 배수 다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써볼게요. 가능한 n은요. 1, 3,
5, 15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n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걔가 m이에요. 얘네 싹 다 더하면 m이요 라고 하는 애가 24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걸 몰랐으면 그 다음을 못 풀었겠죠. 중심이 5이고 반지름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요. 그림 그려놨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예요 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OD, OE, OF가 얘를 만족해요. 자, 이제 쓸 수 있죠. 12대 M 대신에 24 들어가야 되고요. 6에 3루트 5 빼기 1이요. 자, 6으로 전체 나눠서 가장 간단한 비율을 찾을게요. 그래서 2대 4대 3루트 5 빼기 1이요 라는 것도 찾았어요. B로 있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ODO라고 하는 애를 2H요, OEO라고 하는 애를 4H요. 따라서 OF는 마지막까지 3루트 5 마이너스 1의 H요라고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이어서 갈 거예요. 하나만 같이 갑시다. 먼저 여기 5로 놓고요. 요 삼각형부터 볼 거예요. 요 삼각형. 요 보라색 삼각형 보시면 돼요. 얘를 왜 보냐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안 쓴 조건이 우리 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찾기 위해서 sin A를 표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제곱 A요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써도 돼요. 사인 제곱 A요라고 하는 애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이요.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요. 의 제곱, 지금 전체 제곱하고 있어. 원래는 2배의 반지름이온데 걔도 제곱해줘야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4예요 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4를 이용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R 대신에 4를 넣을게요. 그러면 8의 제곱이요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위에서 세팅한 것 때문에 O2의 길이도 4H요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B2라는 애를 알면 완벽하게 딱 직각삼각형 이용할 수 있잖아요. 됐죠? 자, B2를 주인공으로 갈 거예요. 얘를. 그럼 걔는 BC를 반띵한 거네요. 그래서 그대로 넣을게요. 그래서 BC 대신에 B2를 쓸 거예요. BC 대신에 B2를 쓸 거예요. 그럼 방금 쓴 거 넣어볼게. B2는 2분의 BC였는데 다시 말하면 BC는 2배의 B2죠. 되셨죠? 그래서 BC 대신에 넣어주세요. 2배의 B2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 더 이상 모르는 걸 늘리면 안 돼. H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B2 대신에 피타고라스 B변의 제곱에서 얘 제거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갈게요. 얘 대신에 2배의 우리 B2 제곱이요.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제곱하면 4배의 B2 제곱이요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되셨죠? 헷갈리니까 밑에 다시 쓸게. 그러면 사인 제곱 A분의 B2 대신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B변의 제곱 빼기 나머지 변의 제곱이요 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한 게 8의 제곱이요 라고. 그럼 우리 사인 제곱 A 대신에 요거 바꿔서 쓰면 되잖아. 이거 바꿀게요. 위치도 8의 제곱을 밑으로 사인 제곱 A를 위로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되셨죠? 자, 같은 방식으로 사인 제곱 C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넣어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럼 사인 제곱 C도 어떻게 나오냐? 방법은 같아서 똑같이 넣어보세요. 그러면 4분의 4 빼기 H 제곱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걔네를 위에시겠다 쏙 넣으면 이제 드디어 모르는 문자 H밖에 없기 때문에 H가 톡 튀어나오겠죠. H 구하시면 2분의 1이요 라고 나와요. H가 2분의 1이래. 2분의 1이니까 얘는 1, 얘는 2, 그리고 얘는 2분의 3루트 5 빼기 1이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O2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O2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O2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2O 라고 해서 첫 번째 부분 점수 가져가고 두 번째 사인 제곱 BO 같은 방식으로 사인 제곱 B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바로 답이 튀어나오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가천대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까지는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